삶의 바람직한 자세 12가지. 우리의 생활에서 삶의 바람직한 자세는 어느 한 분야만의 자세가 아니라 전반적이며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제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것은 바람직한 직장인의 자세일 수도 있고 바람직한 인간으로서의 자세일 수도 있다. 또한 바람직한 책임자의 자세일 수도 있다. 바람직한 자세를 가진 사람은 변화의 시대에 잘 적응하는 여타의 환경에 강한 사람이다. 어떤 환경에서든 바람직한 자세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첫째, 늘 마음을 곱게 가져야 한다. 둘째, 항상 행동을 밝게 해야 한다. 셋째, 언제나 생활을 맑게 해야 한다. 이러한 3요소, 마음과 행동과 생활을 바탕으로 비로소 다음 단계의 바람직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다. 바람직한 자세는 어느 하나만 부분적으로 잘하는 것으론 어렵다. 아래의 내용과 같이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잘해야 한다. 1. 처음 마음을 가져야 한다.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처음에 접할 때 공통으로 나름의 대단한 각오로 다짐한다. 한결같이 시작 당시의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과 성실로 최선을 다하여 결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겠다고 대단한 열의를 보인다. 그러나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작심삼일이나 용두사미가 되기 일쑤이다. 처음에 크게 시작하여 나중에 초라하게 되거나 시작은 작게 출발하나 후에 크게 되는 경우와 시작과 끝이 그렇고 그런 원인과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있다. 잘 출발해도 나태와 권태, 안일무사의 포로가 되어 괜찮아병과 적당주의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초라하고 왜소한 모습으로 전락하는 일도 허다하다. 처음 마음을 변치 않고 한결같음으로 지속 발전하면 성공의 길로 나아가나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면 인생을 방황하며 사는 패배자가 되기 쉽다. 목표가 확실하면 정해진 곳을 정확히 갈 수 있지만 목표를 막연히 정해놓고 가면 갈팡질팡하며 아는 길도 헤매는 인생길을 가게 된다. 처음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의 자신을 항상 되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신의 신분이 높아지고 변화되어 처음에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처음에 떨림과 설렘으로 가슴 부풀었던 감정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다. 스스로 굳게 다짐하고 결심했던 처음 순간의 마음을 변치 말고 오늘도 내일도 간직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항상 초심을 디딤돌 삼아 살아가면 언제나 신나고 발전하는 생활 창조가 가능하다. 어떠한 환경 변화 가운데서도 항상 순수함을 간직하고 때가 묻지 않도록 처음 마음을 잘 간직해야 한다. 이 기본도리를 잘해야 한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또 변해도 기본과 본질은 결코 변할 수도 변해서도 안 된다. 변화의 시대라고 해도 기본은 변화는 하되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장과 성숙의 인간 발달 과정에서 발효는 되더라도 썩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늘날은 세상이 갈수록 더 각박해지고 삭막하다. 동방의 지국으로서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나 인륜, 도덕 등이 가정, 학교, 사회 전반에 걸쳐 위험수위에 차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기본예의나 도리를 잘 지킴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의의 일탈이 더 돋보이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기본에 충실한 사람은 어디서나 사랑을 받는다. 신세대들의 남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 튀는 행동은 그들의 세대에서는 통할 것이다. 그러나 선배는 더 보수적이라는 입장과 세대 간의 사이클이 갈수록 짧아지는 걸 고려해야 한다. 기본을 잘하고 기본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는다. 기본을 잘못하고 기본이 어설픈 사람은 결국은 따돌림을 당하고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공부도 기본이 중요하다. 기초학문이 부족하면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운동도 기본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딘가 어색하고 서툴며 좋은 실적을 거둘 수가 없다.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사업의 기본을 모르고 남의 말만 믿고 의욕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과정이 충실하지 않은 벼락 출세, 벼락 공부, 벼락 부자 등으로 찾아온 행복은 기본과 기초가 부실하여 문제를 내포한 불안정한 신기루 같은 행복의 허상일 수 있다. 참으로 노력한 출세, 성심과 성의를 다한 공부, 정성을 다한 부자가 되어야 진정으로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무엇이나 기본도리를 다한 후에 얻어진 결과와 그 산물은 자신은 물론 모두를 즐겁게 한다. 기본을 무시하고 얻은 결과는 박수를 보내기 어렵다. 기본이 잘못되어 얻은 것은 큰 후유증이 있다는 걸 명심하고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아무리 강조해도
기본도리를 잘하고 기초를 잘하자는 것은 부족하다. 기본에 충실하자는데 부정적 감정의 자세를 갖는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기본에 충실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기본을 잘하는 자세로 크게 기쁠 수도 있고 기본을 잘못하여 크게 슬플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기본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삶에서 더 기본을 잘해야 한다. 더 반복을 잘해야 한다. 더 새 일을 잘해야 한다. 그래야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참 늘 새롭고 신선해야 한다. 참으로 새로운 것은 캘린더의 년, 월, 일이 바뀌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년 365일로 이해하는 새해, 새달, 새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새해와 새날이 지난해와 어제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만 이해되는 예전의 사고방식 그대로라면 정말 의미가 없다. 진정한 새해와 새날의 새로움은 자기 내면의 새로운 새맘, 새 생각의 변화를 의미한다. 내면의 새로움으로 자기 변화와 창조로 비전을 성취하는 끝없는 도전적 자세와 변함없는 추진력으로 매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 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고객 여러분을 항상 정성과 새로움으로 모시겠습니다는 서비스 현장에서 즐겨 사용하던 문구가 있다. 새로움이란 상대를 반하게 함으로써 결국 상대의 프로포즈로 부부의 인연이 되어 같이 살면서도 항상 반하여 계속 프로포즈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새로움의 의미를 담은 귀한 내용이다. 정성이란 자신이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도 더 좋은 것을 드리지 못해 죄송스러워하며 다음에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하여 드리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의 자세를 말한다. 이런 정성과 새로움이 참다운 새로움이다. 상대에게 더 잘하려는 마음이 정성이요. 상대를 반하게 하는 것이 새로움이니 더 잘되도록 변화하려는 자세가 곧 정성이며 새로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성의 자세가 새로움이요. 새로움의 자세가 정성이다. 아침 이슬을 머금은 풀잎이나 갓 잡은 생선의 신선함과 싱싱함을 보라. 가뭄 끝에 시원한 단비가 내려 흙냄새가 나고 영롱한 무지개가 피듯 새로운 변화의 생활이 삶의 활력을 넘치게 하는 비결이 된다. 어느 때만 감정에 따라서 한때 새롭고 신선한 정도가 아니다. 언제나 새롭고 싱싱함으로 가득한 자신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변도 새롭고 신선함이 넘친 환경이 될 때 참으로 좋은 세상이 가능하다. 새로움의 생활을 위하여 삶을 늙음이 아닌 익음으로 빛바랜 색이 아닌 신선한 자기만의 색을 연출하여 싱싱한 젊음으로 언제나 인생을 청춘으로만 살아가는 새로움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은 모든 일이 새로움과 신선함으로 넘쳐야 한다. 싱싱함은 정말 보기에도 좋다. 새로움만이 생명력이 있다. 생명력 있는 모두가 한순간도 게으름을 멀리하고 지치지 말고 새로움과 신선함을 유지해야 한다. 새로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새로움 그 자체로 활력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 늘 새롭고 신선하게 현재를 살아갈 때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서로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신만을 위하기보다 상대가 잘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남이 잘 되라고 박수치지 않는다. 상대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자신에게는 후하나 경쟁자에겐 인색하기 짝이 없다. 상대방의 장점과 강점에 대한 칭찬보다 경쟁 관계이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대의 단점이나 약점을 들추려는 자세가 강함으로 이를 경계하고 지양해야 한다. 상대의 좋은 점은 그것이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닮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나쁜 점은 아주 적은 것도 철저히 외면하여 근본적으로 분립하여야 한다. 상대를 제대로만 봐줘도 괜찮은데 과대평가는 자기에게만 해당하고 상대방은 과소평가의 잣대로 격하하는 잘못된 자세는 본되는 사람의 자세는 아니다. 상대방도 똑같은 입장에서 보고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오늘날처럼 상대를 칭찬하고 인정하기보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상대방의 참된 부분까지 왜곡하고 흠집 내려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에서는 본되는 표본으로서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는 원로도 선배도 대접받기가 어렵다. 존경을 잃어버린 세태라 할 수 있다. 이해관계에 따라 장점과 강점도 단점과 약점으로 단점과 약점도 장점과 강점으로 변화가 아닌 변덕을 부리기 일수이다. 더군다나 세대,
진영, 계층, 지역 간 논리가 작용할수록 존경은 더 멀어지기 마련이다. 본됨과 흠결이 뒤범벅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에서 그래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확실히 본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언제나 사심없이 원칙에 따라 상식선에서 초심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모든 일을 조화롭게 처리하여 나간다면 서로에게 본이 되는 생활을 할 수 있다. 진정으로 상대방에게 본받을 것이 있고 배울 것이 있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본받을 것이 있는 선배, 배울 것이 있는 상사, 사귈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동료, 함께하고 싶은 후배가 되고자 서로가 바라고 원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참으로 상대가 인정할 수 있는 본되는 사람이 되길 힘써야 한다. 손가락질 받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한다. 당신과 같은 사람을 알았다는 것을 평생 고마워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기 삶에 자신이 있는 당당한 사람이 되어야만 떳떳한 삶이다. 본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삶은 초라하다. 참으로 상대에게 본되어 플러스 영향을 주는 본되는 훌륭한 인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본되는 사람이 확실히 되어야 한다. 맡은 일에 성실해야 한다. 자기의 할 일이나 자기의 일을 마치 남의 일 대하듯 한다면 안 된다. 남의 일을 함부로 간섭해서도 안 되지만 자기의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확실하며 깔끔하게 처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자기의 일을 남이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자기의 것을 소홀히 한다면 다른 그 누가 자기 일에 관심을 가지겠는가? 자기의 일, 즉 맡은 일에 성실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남의 일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자기가 맡은 일을 깔끔히 처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우리 주변에는 자기의 몫은 물론 남의 일까지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책임도 다하지 못하여 상대의 도움을 받아야 일을 처리하는 사람도 있다. 전자는 도움을 주는 경우로 서로가 선호하나 후자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기에 기피 대상이 된다. 자기가 맡은 일을 기피하고 책임 전가하는 자세로는 큰 일을 할 수 없다.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하여 남이 참소할 수 없도록 확실하고 분명하게 처리하여 놓는다면 그 누구도 흠잡을 것이 없게 된다. 말만 앞서는 사람을 성실하다고 할 수 없다. 성실은 꾸준한 실천으로 가능하며 살아 움직이는 행동만이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성실은 결국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는 자세로 원인도 과정도 결과도 다 중시하며 생활하라는 의미로 생각해야 한다. 각자가 맡은 일이나 분야에 분명하고 더 나아가 공공의 내용까지 성실한 자세로 살아간다면 머지않아 분명 뜻한 바 성취를 이룰 것이다. 성실은 마치 돼지저금통 채워가는 티끌 모아 태산이 되는 자세여야 한다.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한탕주의로는 안 된다. 성실을 미천 삼아 오직 성실을 담보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자세로 살면 맡은 분야에서 인정받는 진정한 프로가 될 수 있다. 쓸데없이 주변에 지나친 신경을 쓰지 말고 오직 맡은 일에 성실을 다하는 자세로 힘써야 한다. 육편해하지 말고 관계해야 한다. 세상은 편 때문에 멍들고 문제가 많다. 내 편과 편에 편견이 분위기를 휘고 위화감을 조성하며 소외를 불러일으킨다. 편견과 편애는 항상 정상으로 가지 못하고 비정상으로 가게 만드는 그릇된 행태이다. 우리는 편견과 편애가 일상의 습관인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거만과 오만 그리고 교만한 행위를 알게 모르게 저지른다. 그릇된 일방적이고 편협된 사랑으로 상대를 상처받게 하고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태연하게 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끼리끼리나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흔히 하는데 삶에서 지나치게 사적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열린 마음으로 좋은 친구 만들기나 훌륭한 동료 사귀기에 적극 힘써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항상 서로가 관계하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에 그렇고 그런 도저히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없는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한다. 우리는 품격 있고 품위 있는 좋은 관계의 끼리끼리를 만들어야 한다. 내 속에 상대가 머물 수 있게 해주고 그 속에 모두가 머물 수 있게 하는 그런 넉넉한 사이와 관계가 되어야 한다. 서로가 더불어 살 수 있게끔 더 적극적으로 힘을 합해야 한다. 우리 삶에서 부정적인 단어인 편자는 지양해야 한다. 이 편자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도록 힘쓰며 결코 이 편자의 마술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우리 가운데는 사리사욕에 치우친 편을 가르는데 려를 올리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참으로 편견과 편애는
정상적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들이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말이고 자세이다. 누구에게나 부담 주지 말고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사귈 수 있는 좋은 대신 대인, 대물 관계에 익숙하길 힘써야 한다. 결코 감정에 치우치거나 편견과 편애가 없이 사귀어야 한다. 평범한 실력이나 실적으로는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편견과 편애를 일삼는 사람을 당해낼 방도가 없다. 따라서 편견과 편애를 받고 있다 판단되면 인내를 앞세워 탁월한 실력과 실적으로 극복하고 인정받아 균등한 가치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편견과 편애를 뛰어넘는 삶을 이어가야 한다. 7. 긍정의 분위기를 창조해야 한다. 분위기는 참으로 중요하다. 인간관계에서 잘 되어가는 분위기에 꼭 재를 뿌리고 초를 쳐버리는 분위기 파괴자가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도 항상 밝고 환한 분위기로 변화시키는 사람도 있다. 말할 것도 없이 분위기 파괴자와 분위기 창조자 중 분위기 창조자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영웅 심리 등이 발동하여 그럴지 모르나 그는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비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분위기 파괴자는 결국은 외로운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러나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은 웃음을 부르고 운을 오게 하며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된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되어 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항상 분위기를 어색하게 한다. 자기의 삶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분위기 또는 누군가로 말미암아 스스로 상처받거나 위축되지 않으며 상황 때문에 약해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가 자기 때문에 행동하는데 어려워하지는 않을까? 상대방의 감정이나 자존심에 상처나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까 하고 상대를 먼저 염려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하여 노력한다. 같이 일하여 보고 싶은 사람 중에 우선순위에 옳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항상 서로가 그리워하고 원하는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둡고 침침한 분위기를 밝고 환한 분위기로 변화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누구나 춤추고 노래하며 합창하는 분위기로 변화시켜야 한다. 복이 들어오는 분위기가 되게 하며 한번 보고 끝날 분위기보다는 보고 또 보고 싶은 좋은 분위기로 전환하는 분위기 변화 능력자가 되어야 한다. 어느 한 곳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통하는 만능 분위기 연출자가 되어야 한다. 항상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며 긍정의 좋은 분위기에서 배우고 익혀야 한다. 8. 공사분별을 잘해야 한다. 공을 앞세운 사람은 살을 앞세운 사람보다 더 중심의 입장이다. 공의 길을 가야 할 사람이 살을 중심한 생활에 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가진다면 스스로 사명기간을 단축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 살을 중심한 사람보다 공을 앞세운 사람이 훨씬 자유롭고 운신의 폭이 넓다. 공을 중심한 사람은 보다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삶이 떳떳하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사람들은 공이 먼저냐 사가 먼저냐에 대하여 자문자답하며 해답을 얻고자 하지만 오히려 갈등하기도 한다. 과연 공과 사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공을 무시한 사나 사를 무시한 공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공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보다 큰 것이 선이고 보다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흔히 공사의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갈등할 필요가 없다. 보다 가치가 있는 일을 더 우선순위와 소중한 것으로 알고 임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공사의 경계선은 애매한 경우가 많다. 유혹의 문제도 공의 유혹보다는 사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 사의 유혹은 항상 자신을 파멸로 치닫게 할 수 있는 독약과 같다. 사에 빠질수록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공의 자리에 서면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의 유혹에 빠지면 소인배가 되고 만다. 사를 쫓는 사람은 정체가 드러나면 한순간에 죄인이 되며 모두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만다. 대도의 길을 가는가 하는 문제는 공과 사 중에 어느 방향에 이정표를 향하느냐에 달려있다.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곧 자신의 문제로서 결과적으론 중요한 자기의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사리사욕이라는 말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듣는 말이다. 욕심이 지나치면 죄를 낳고 죄가 넘치면 자기 파멸을 가져온다. 아주 작은 사리사욕의 유혹이라도 빠져들지 않게 경계하고 불의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부단한 연단이 필요하다.
이 세상의 모든 건 절대로 공짜가 없다. 공적인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과분한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공금이나 공적으로 흠집을 내선 안 된다. 공사의 철저한 자기 분립은 자신을 살게 하는 안전장치다. 일상생활에서 선악을 분립하듯 공과 사를 분별하고 죽을 일과 살 것을 잘 헤아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9. 시종을 잘 처리해야 한다. 우리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크건 작건 간에 처음엔 잘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본래의 의도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자칫 이성을 잃고 감정 조절의 난조나 의지가 약해지기도 한다.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독단과 독선을 일삼을 수도 있다. 겸손하고 온유하던 사람이 교만하고 거만해지기도 한다. 매사 말은 있으나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사례는 흔하다. 인격자는 처음과 나중이 같다. 남을 돕는 행위가 아무런 조건이 없이 돕는 그 자체의 가치와 의미를 두고 꾸준히 남을 돕는 사람은 본받을 사람이다. 그러나 남을 돕는 행위가 다분히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적이며 의도적이고 상습적이라면 문제이다. 은근히 남을 빙자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한다면 참다운 도움이나 봉사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듯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참다운 인격자라고 할 수 없다.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상황이나 그 어떤 환경에서도 언제나 초지일관할 수 있는 인격자는 시종이 같은 사람인 것이다. 진리가 진리일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변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귀할 수 있고 높은 가치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나 초지일관하며 의지와 뜻을 지향할 때 그런 삶이 더 본이 되고 존경을 받는다. 역경과 시련에서도 순경과 평안한 때처럼 오로지 한 마음과 한 자세로 꿋꿋이 시종을 잘 처리하여 나가는 자세야말로 참으로 귀한 자세이다. 10. 자신을 향상해야 한다. 자신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과거보다 오늘이 퇴보하였다면 이는 불행한 사람이다. 현실은 과거의 사고방식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생존할 수 있는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다. 숨이 막히도록 급변하는 세상이 되어버렸기에 잠시만 지식관리에 소홀하여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의 영향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이제는 누구를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과거와 달리 배우고 익히는데 조실만이 아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한 광범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 변화의 급진전으로 모든 정보의 수명, 사이클이 단축되고 있다. 이렇듯 각종 정보의 범람은 사람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화려한 조명을 받았던 과거의 알찬 정보가 한순간에 낡은 정보로의 전락은 한층 가속화 추세다. 낡은 정보에 안주하며 새로운 정보 취득을 소홀하면 경쟁력을 상실한다. 정보로서의 가치를 잃은 지식을 고집한다면 발전을 기약할 수 없는 정지 상태가 된다. 정보와 지식의 멈춤은 지식과 지혜의 공황과도 같다. 어제에 취하여 과거의 자랑에만 열을 올리느라 미래의 대비에 소홀히 한다면 오늘과 내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 내일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향상을 위한 레벨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신의 실력 높이기, 실력 넓히기, 실력 깊이하기로 자기 영역의 최대한 확대에 심혈을 다해야 한다. 자기 축소는 곧 자기 퇴보로 가는 길이며 자신의 확대는 자기 발전과 향상의 길이다. 자기 업그레이드만이 생명력을 강하게 하고 놀라운 파워를 뿜어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향상 못지않게 상대방의 발전을 위해서도 배려와 지렛대 역할로 서로의 꿈을 이루며 비전을 성취해야 한다. 언제나 자기 향상을 위한 노력과 도전은 잠시라도 멈추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자신을 레벨업시키기 위하여 더 강하게 학습하고 훈련하며 연단에 열중해야 한다. 지속하여 평생교육 시대의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무한도전을 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필요한 귀한 인재가 될 수 있다. 다방면에 걸쳐서 외적, 내적으로나 주관적, 객관적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향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좋은 인간성도 능력이고 실력이다. 자신의 업무나 일은 물론 인간관계도 날마다 더 발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는 물론 사람과의 관계성도 조화를 이루며 파트너십과 서비스의 자세로 자신의 미래가치 창출에 이바지해야 한다. 자신의 향상에 비례하여 미래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삶에 대한 열정으로 연단과 수련할수록
더 나은 자기 창조를 실현할 것이다. 10일 정직하고 겸손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잘 실천해도 자신이나 남과의 관계에서 생활 자체가 거짓되고 교만하다면 잘했던 그 모든 게 의미가 없다. 진정으로 바람직한 자세는 반드시 정직하고 겸손히 함께해야 한다. 돈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항상 정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항상 내 것이 아닌 것은 정당한 대가 없이 부당하게 취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유혹하는 불편부당한 상황으로부터 오히려 정직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내 것이 아닌 것에 충동을 느끼면 마음의 수평을 잃어 부자연스럽게 되기 마련이다. 사소한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물질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에 먹칠을 하지 않아야 한다. 자신의 인생을 부질없는 것에 걸지 말아야 한다. 자기 양심의 초소가 항상 정상적으로 선과 악이 작동되도록 생활해야 한다.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사심이 없이 원칙에 따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사심을 갖고 원칙을 무시하는 몰상식한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정직하고 겸손하면 적을 최소화한다. 정직은 때로는 손해가 되기도 하지만 참으로 강한 힘을 갖는다. 정직과 겸손은 삶에 있어서 두려움과 부자유를 없애주는 자신을 강하게 해주는 초강력 무기와 같다. 성공하면 할수록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적으로 더 정직하고 겸손하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정직과 겸손이 없는 승리는 참다운 승리라고 할 수는 없다. 12. 매사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 아무리 큰 성취가 있었어도 감사함과 기쁨이 없다면 이름에 대한 보람과 만족은 그 가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오히려 작은 성취 후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더 아름답고 신나는 것일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다 결론적으로는 보람과 기쁨을 얻자는 데 있다. 우리가 사는 것이 결국은 기쁘기 위해서이다. 인생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가 기쁨에 있다. 기쁨을 뺏어버린다면 삶의 의미는 없어지고 만다. 무의미한 인생은 기쁨이 없는 삶이다. 그런데 기쁨은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참다운 기쁨의 맛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다. 감사는 감사를 부른다. 감사는 기쁨을 부른다. 작은 감사도 쌓이면 큰 기쁨을 얻는다. 큰 감사는 큰 기쁨을 얻는다. 감사와 기쁨은 외부의 요인도 중요하지만 내부 요인, 즉 자신의 생각 잘하기와 마음 잘 먹기가 더 중요한 것이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삶 자체가 항상 풍요롭고 신나며 즐겁다.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은 비극이며 불행이다. 참으로 행복한 생활을 원하거든 항상 감사하며 기쁨을 안고 사는 자신이 되어 하루하루를 신나고 즐겁게 살아가야 한다. 스스로 삶의 현장에서 웃음꽃이 넘치고 자존감과 자신감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위에서 말한 12가지의 덕목을 실천하는 삶의 바람직한 자세를 가져야 마땅하다. 이 내용을 통하여 스스로 그 어떠한 환경 변화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더더욱 빛나는 삶이 전개될 수 있어야 한다.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진 자기의 재창조로 새로운 운명, 즉 개운의 계기를 만들어 앞날을 항상 좋은 날로 수놓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늘 웃음꽃이 피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지혜오브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